자, 얘들아, 안녕. 다시 또 원격 수업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준비됐던 내용들, 사실은 학교에서 하려고 했었지만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2단원에서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일탈 행동의 원인과 대책. 특히 여기서 일탈 행동, 죄송합니다. 일탈 행동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 뒤에 가면은 일탈 행동의 이론을 지금 배울 거예요. 구체적으로까지 나갈 겁니다. 교과서 넘어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일탈 행동 이론까지 배울 테니까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탈 행동이 무엇인지, 일탈 행동의 의미, 요 중요한 포인트. 일탈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일탈 행위 이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보고요. 대처 방안 모색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교문에 띄우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지각이네요. 지각, 교칙, 규범을 어기는 이러한 행동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일탈행위라고 부르죠. 물론 법을 어기는 범죄도 일탈행위이고요.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되는 예의라든가 규범이라든가 도덕 또는 약속을 어기는 것, 신뢰를 깨트리는 것도 우리는 일탈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탈행동을 하게 될까? 규범 또는 학교 규칙, 규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고요.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별로 안 무서우니까 내가 일탈 행동을 해도 나 별로 안 혼나. 그러니까 해도 돼. 이런 것들 또는 규범, 규칙을 자주 어기는 사람하고 교류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야, 이렇게 해도 돼. 내 주변의 친구들은 계속 지각해도 별 문제 없던데? 내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다들 담배 피워. 나도 담배 필래. 청소년이 말이야. 담배를 피고 말이야. 그런 친구들하고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일탈 행동을 학습할 수도 있다. 또 하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좌절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이 봐도 되는 드라마인가요?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여자 주인공, 김희의 아들. 부모가 이혼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뭘로 표출되니? 도벽, 절도 행동으로 표출이 되죠. 이것도 일탈 행동이야. 왜 일탈 행동을 하게 돼? 그 친구는 자신이 느끼는 삶에 대한 좌절감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건 일탈이라는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제 기억에는 1998년, 아주 오래된 노래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의 노래인가요? 물론 노래를 불러주고 싶지만 잠깐 해볼까요?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끝에 노래 이럽니다. 화끈한 일, 신나는 일 없을까?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이런 노래입니다. 여하튼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 쇼를 그런 다양한 일탈 행동을 즐겁게 노래로 시원하게 불러낸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일탈이라는 것은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을 일컬어 우리는 일탈 행동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노래 궁금하시면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엔 자우림의 이 노래를 무슨 K인가? 무슨 러블리스 K인가요? 그 여자 아이돌이 불렀는데 잘 부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신나는 노래입니다. 자우림의 일탈 한번 검색해서 한번 노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탈 행동이란 것은 사회 규범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벼운 행동부터 처벌받는 범죄까지 이 모든 규범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우리는 일탈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탈은 그 상황과 문화와 시대에 따라 일탈 행동은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상대적이다.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상황과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일탈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기능은요. 내가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회 부적응이 됩니다. 학교에 맨날 지각한다고 합시다. 그럼 학교 생활에 지각하면서 맨날 담임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이 놀리겠지요. 그럼 학교 생활 적응할 수 있겠니?
못하겠잖아. 부적응. 그러한 친구들이 많아지면 질서 유지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사회적인 차원에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항상 규정대로만 해? 아니야, 난 규정대로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 싶어. 창의성 발휘하는 통로가 되고요. 심리적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에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개인적 차원에서 순기능이고요. 사회적 차원에서도 야, 이러한 규범이 오랫동안 그대로 똑같아? 야, 이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변화시키지.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탈행동의 부정적, 긍정적 기능들을 한 번씩 봤습니다. 자, 일탈행동의 기준은 언제 어디서나 같을까?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다. 자전거를 취미로 탈 수 있지만 교통수단 탈 수 없다. 여성이 교통수단 자전거를 탈 경우 처벌을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자들은요,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서 이걸 다루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어요. 근데 자전거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만 원 정도 하는데 자전거를 비싸서 못 사기도 하지만 그 코란이라는 율법에서 여성들은 자전거를 타는 걸 금지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어요. 코란 경연대회. 그 이슬람교회의 성경책이라고 부르는 그 코란에 있는 내용들을 누구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거기서 1등을 하면 상금으로 약 2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여학생입니다. 16살짜리 여학생이요.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하는 코란의 율법에 따라서 자전거를 못하는데 그 코란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잘 따르는지 시험 보는데 경연대회에 참가합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웃긴 거지요. 사회 안에서는 코란이란 율법을 가지고 여성들을 제한시켜 놨는데 그 제한이 불만스러운 이 여자 주인공은 코란 율법 경연대회에 참여를 해. 뭘 위해서? 상금을 위해서. 결국 상금은 못 받아요. 자전거를 탈 거예요. 그 상금으로 했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상금은 안 된단다 하면서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자 하면서 상금을 다른 곳에 기부해 버립니다. 과연 이 여자 주인공은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자전거를 못 타는 여학생 그러면 아마 나올 겁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는데 끈질기게 구애하는 것이 사랑을 얻기 위한 의지의 표현. 옛날에는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내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으면 계속 그 나무에서 10번 찍은 나무가 넘어가겠지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계속 끊임없이 대시하면 언젠가 나에게 넘어온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계속하면 지속적인 괴롭힘 또는 스토커로 해서 처벌받죠. 같은 행위인데요. 어떤 시대에는 인정받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일탈 행동으로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자전거 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일탈 행동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일탈 행동은 시대와 역사와 상황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일탈 행동에 대한 규정은 시 공간에 따라 무슨 성을 지닌다? 상대성을 지닌다. 넘어갔네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일탈 행동에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남자 대학생들, 남학생들 머리 장발로 기르면 다 잡혀갔죠. 여성이 짧은 치마 입고 지나가면 다 잡혀갔죠. 일탈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남자가 파마하고 머리 긴다고 해서 일탈행인가요? 아니지요. 샘도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머리 지금 파마를 하지만 옛날에는 웃음거리고 비아냥이었지만 지금은 파마하는 사람들 많잖아.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일탈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 힌두교에서 소고기 먹는 거 금지하고요.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걸 금지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다 입고 다니죠. 또 장소에 따라서 일탈 행동이 달라질 수 있죠. 해수욕장에서 수복을 우리는 수영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입고 다니는 거 정상적인 거잖아. 하지만 학교에서 수영복 입고 다니면 이건 일탈행동이죠. 미친 거잖아. 이렇게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도 아마 우리 학교 여학생들 중에 많은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교복이 한 벌이 아니라 한 벌을 더 구입하지요. 학교에서 입는 단정한 교복,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는 고쳐 입는 교복, 약간 타이트하게 조금 더 짧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 앞에서는 규정에 딱 맞춘 그런 교복을 입고 학교 밖과 집 밖으로 나오면 유행에 따라 맞는 스타일을 맞추는 교복 입는 거. 이것도 일탈행동일까? 사례 2 봅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도박 게임. 이건 100% 일탈행동이죠. 첫 번째 사례 1은 셈은 일탈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의 개성의 표출인데 그걸 사회가, 학교가 제도 안에서 잘 못 받아주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가출하는 까닭, 가출 일탈행동이죠. 가족과의 갈등. 셈이 근데 이거 보면서 웃긴 게 하나 있어요. 가출에 대한 호기심. 야, 가출이 호기심 6%나 됩니다. 100명 중에 6명은 가출이 뭔지 궁금해서 가출을 한대요. 또 하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10%. 자유롭게. 많이 갇혀있죠. 조금만 더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3이잖아. 지금 이제 한 6개월만 더 버티면 11월도 지나고 수능도 끝나버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롭잖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조금 더 버텨봅시다. 공식적인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만이 일탈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오케이, 됐어요. 넘어갑니다. 불법 도박. 한순간 잘못이 평생의 굴레가 된다. 한 방으로 흥하다, 한 방으로 망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일탈행동의 원인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말풍선에 적어보자. 왜 자꾸 저런 애들,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 다양한 의견들이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렇죠? 가치관이 부족하고요. 사회 통제력이 약하고요. 일탈 청소년끼리 어울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일탈 행위가 왜 나오는지 그 이론들을 볼 건데요. 아노미 이론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올까?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무슨 론? 기능론. 사회 구조, 거시적 관점이에요. 사회 구조에 있는 사회를 통제하는 사회 전체의 규범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얘들아,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탈행동하게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인데요.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디르깸 다 돼요. 디르깸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에서 통제되고 규제를 받는 생활을 하다가 딱 대학교에 입학하면 정말 자유로워요. 내가 강의 시간에 안 들어가도 누가 전화하는 사람 없고요. 지각을 해도 누가 통제를 안 합니다. 하루 종일 강의를 빼먹고요. 당구장에서 하루 종일 당구를 치든 PC방에 가든 누가 나를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자유롭니? 그런데 우리의 규범은 대학교에 갔더니 대학교라는 사회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대학이란 사회는 환경은 변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과 규범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탈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디르깸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 빠르게 변화한 사회를 규범이 쫓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건 디르깸. 그래서 뒤늦게 사회는 빠르게 변하는데 뒤늦게 규범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일탈행동이 된다. 두 번째 일탈행동에서요. 아노미 이론인데요. 목표는 있는데 제도적 수단이 없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상황을 합시다. 내가 혼자 사는데 집이 어려워. 근데 어머니랑 나랑 둘이 사는데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돼요.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내 수중에 당장 1,000만 원이 없어. 나의 목표 어머니 수술을 위한 1,0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목표와 수단의 괴리 상태에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을 턴다거나 편의점에 간다거나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댄다거나 하는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 머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머튼입니다. 디류겜이나 머튼이나 둘 다 아노미 이론입니다. 디류겜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했는데 뒤늦게 규범, 받쳐줄 규범이 뒤늦게 만들어지며 그 사이에서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머튼은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제도적 수단이 없어. 수단이 없으니까 머튼 뭐든지 하게 된다. 일탈 행동이라도 뭐든지 하게 된다. 머튼. 이렇게 해서 디류겜과 머튼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별교제이론. 차별교제이론은요.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그러면 거신이 미신이? 그렇죠. 미시죠. 즉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떠한 상징 행위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냐. 즉 일탈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문화와 행동을 학습한다.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잡혀갔어요. 근데 교도소에 갔더니 내 교도소에 같은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금고털이범이 있어요. 근데 그 금고털이범이 나한테 야 이 자식아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우리나라 최고의 금고털이범으로 만들어주마. 그 사람은 계속 얘기하면서 금고털이를 배워서 나왔네. 그래서 이 사람은 교도소를 나오고 나서 뭐가 될까요?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금고털이범이 됩니다. 일탈 행동은 나와 친밀한 집단 내에서 사회화를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 이게 차별교제 이론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많은 친구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거 대부분 어떻게 배우니? 그렇지.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잖아. 이 청소년 시기에 차별교제 이론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차별교제 이론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도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상징, 의미를 주고받느냐, 상호작용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나오는 일탈행위 이론입니다. 이것도 것일까요? 미시일까요?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이니까 미시가 돼야 되겠죠. 즉 나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너 일탈자야. 찍히면 계속 가는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 한번 교실에서 친구 서랍에 있는 지갑을 훔쳤다고 합시다. 걸렸어요. 그럼 친구 사이에 소문이 나겠죠? 쟤는 뭐야? 쟤는 도둑질하는 애야. 우리가 한 달 있다가 교실에서 또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할까? 지난번에 물건을 훔쳤던 애요. 걔일 거야, 걔일 거야, 걔가 또 훔쳤을 거야. 이렇게 사람을 낙인시키는 거. 낙인은 뭐냐면요, 얘들아. 옛날에 양반이 있으면, 귀족이 있으면 그 귀족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노예 또는 노비. 그 노예, 노비 노자를 써가지고 사람의 등이나 이마에다가 탁 찍습니다. 이게 낙인이야. 한번 찍히면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되죠.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낙인입니다. 한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네가 도둑질한 걸 거야. 또 네가 또 너야 또 너야 또 너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만 일어나면 나를 다 범죄자로 보고 나를 도둑질한 사람으로 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포기하는 거야. 나 어차피 찍힌 인생 그래 차라리 물건 훔치고 나서 욕먹는 게 낫지. 그러면서 일탈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자, 아노미 이론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아까처럼 사회 변화 속도는 빠른데 그걸 뒤늦게 규범을 만드는 사이에서 일탈 행동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규범 만들어주면 되고요. 구성원에게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뭐든입니다. 뭐든 목표는 있는데 수단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수단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돼. 새로운 규범 정립은 디류겜에서의 대책이고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건 머튼의 방법입니다. 차별규제 이론은 내가 왜 일탈 행동한다 그랬어? 일탈자와 접촉하니까. 그러니까 그 접촉을 어떻게 하면 되니? 차단하면 해결 방법이 되겠죠. 낙인 이론은 불필요한 낙인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일탈 행동을 신중하게 규정하는 것. 자, 그런 측면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탈자는 일탈 행동을 어떻게 학습할까? 우범 지역으로 이주온 사람들 쉽게 일탈 행동을 배우게 되는 것은 불량한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말 나왔네요. 근, 묵자, 흑, 근, 주자, 적. 먹을 가까이 한 사람은 먹 색깔이 검으니까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인주 색깔이 붉어진다. 즉,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냐에 따라서 일탈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탈 행위자와 친밀한 네트워크. 이건 뭘까요? 접촉하는 거니까. 차별적 교제 이론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자료에서 일탈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되나 세 가지 요소 사이의 상관관계네요. 일탈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만나면서, 쌤이 요약을 해줄게. 만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탈적 행위의 가치관을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결국 뭘 하게 된다?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그렇지 일탈 행동이라고 한다. 자, 어떤 일탈 행동의 어떤 이론에서는 일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애들하고 교제하냐에 따라서 차별 교제 이론. 이 이론에서는 일탈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탈이 습관화돼서 2차적 일탈에 주목한다. 뭘까요? 낙인 이론. 왜? 너 계속 물건 훔친 건 도둑질한 건 너잖아 그러면서 아휴,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내 정체성은 도둑질하는 거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습관화되고 2차적 일탈이 발생한다. 중요합니다. 요거 3번. 왜냐면 요 지금 밑줄 치는 셈이 얘기하는 요 부분이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도 자주 1, 2, 3, 4, 5번이라는 선지로서 많이 나옵니다. 요 문구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하나씩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볼까? 사회 규범이 없어요. 일탈 집단과 교류해요. 상호작용과 주관적인 규정. 주관적으로 야 네가 도둑질한 거잖아. 또 계속 사람들이 너 도둑질이야 뭘까요? 낙인 이론이 되겠죠. 하나씩 연결해보면서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노미 이론은 뭘로 갈까요? 오케이. 차별교제 이론은요. 네, 여러분들 정리는 확실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단원에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봅시다. 사회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사회실제론.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건 사회명목론. 개인의 외부에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 사회실제론.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실제론. 개인들의 합에 이름을 붙인 거다. 이름 붙인 거다. 명목론이죠. 정답은 몇 번?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푸는데 여러분 한 15초 줄게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벌써 답이 나왔을 것 같아. 답은 3번이죠. 한 개인은 여러 가지 사회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연산을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강한 정체감. 내가 속한 집단 강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집단? 내 집단. 다른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외 집단. 내 집단과 외 집단에 대한 설명 맞는 것. 답 2번. 그렇죠.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4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은 1차 집단. 1차 집단 치읓자 들어가네. 치읓자 접촉 방식 차가움과 치읓자 차가워 쿨리가 얘기한 거죠. 자, 1차 집단 친밀한 포괄적 인간관계. 답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몇 번? 1번. 비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가족은 학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요. 그잖아. 학습이 먼저 목적이 아니야. 인간관계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사는 건지 내가 너를 가르쳐줄게 아니야.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입니다. 직업훈련소는요. 공식적 사회화기관이에요. 자,
다이아몬드로 한다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회사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학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도 학습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정당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학교랑 직업훈련소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왜? 공식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관. 정리해봤습니다. 관료자의 특징이네요. 관료자의 특징. 이거 한번 여러분들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예상 외로 틀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답 나올 텐데. 소수의 상급자가 다수의 하급자를 통제하게 되어 있어. 맨 위에서 시키면 아래는 다 해야 되지요. 서열화, 권력을 자기가 남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이네요. 일탈 행동과 관련하여 가나의 상황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사회 변동기에 따를 만한. 사회는 빠르게 변했는데 뭐가 없어? 규범이 없어. 그러면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기능론이네. 기능론인데 뭘까? 우리가 배운 거 아노미 하나밖에 없어. 누구? 뒤늦게 게임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다음. 하층 노동 계급 청년들이 재산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은 사회가 목표로 제시하는 물질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는 있는데 뭐가 없어? 수단이 없어. 목표는 있는데 그걸 달성할 수단이 없어. 그래서 수단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뭐든지 하게 된다. 이것도 아노미론 중에 뭐든지 하게 된다. 뭐든. 각각의 해결 방법은 똑같지요? 다르죠? 다르죠? 디귿게임에서는 규범이 없으니까 사회 전체에 통합된 규범을 만들어주면 해결되고요. 여기는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기회를 제공해주면 해결된다. 답은 아노미 이론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원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문제도 풀어봤는데 지금 이거는 수능 체크입니다. 실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일탈행에 대한 이론은 모의고사나 시험에서는 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능론적 관점에서 배웠던 건 뭐 배웠니? 아노미 이론 하나 배웠죠. 디귿겜 규범이 없어. 뭐든 목표는 있는데 수단이 없으니까 뭐든지 하게 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근데 추가로 쌤이 사회 병리론과 사회 해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회 병리론은 말 그대로 사회가 뭐가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왜? 중요한 겁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어려서부터 학습을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와 사회 제도 안에 제대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게 되고 일탈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니까 고쳐주면 돼. 다시 뭐 해주면 됩니까? 바르게 재사회화 시켜주면 돼. 사회병리론이었습니다. 사회가 병들었어. 왜? 사회 제도가 제대로 사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거야. 아프니까 고쳐주면 돼. 뭐 재사회화 시켜주면 돼요. 사회 해체론. 사회 해체론 뭐냐면요. 급속한 사회 변동의 문제인데요. 사회 구조가 서로 다른 구조들이 서로 엇박자를 맺추는 거야. 예를 들면 정보화 시대로 사회는 빠르게 변했죠. 사회 구조는 전부 다 원격 수업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제도는 유교 중심적인 가족이라는 문화제도는 가부장제, 아버지 중심의 가족 문화.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족 문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사회 구조가 균형이 깨진 거야. 균형이 깨져 서로 다른 구조의 균형이 해체됐어. 그래서 가족 해체, 문화 지체 현상도 대표적인 겁니다. 사회 문제 발생 원인은 여기서 앞에서 다 하면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제사회와 사회 병리론에서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제도 개선, 규범을 정비하라 아노미론이죠.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로 균형과 질서의 안정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다음은 갈등론에 대한 일탈행위 이론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세 가지 했죠. 실제로 갈등론적 관점에서 일탈행위 이론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가치 갈등론은 중요한 거야. 특정 계급 집단들이
너네가 그게 일탈 행동이야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낙인 이론과 구별해야 돼. 낙인 이론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가 일탈 행동을 했을 거야, 제가 범죄자야, 제 전과자야 하면서 계속 낙인시키는 것. 이거는 낙인 이론이지만 이 가치 갈등 이론은 뭐냐면 똑같이 너 일탈 행동이야 라고 규정을 하지만 누가 권력을 지닌 특정 계급과 특정 집단들이 규정하는 것. 이게 가치 갈등론입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지문을 보다 보면 지문에서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특정 계급, 특정 집단들이 사회의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일부의 집단이 이렇게 나오면 가치 갈등론의 입장에서의 일탈행위 이론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회 긴장론입니다. 사회 긴장론은 뭐냐면 사회 구조 자체가 사회가 끊임없이 집단과 계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에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일탈행동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갈등론적 관점의 사회 긴장론입니다. 시험 문제 이 두 가지 중에 더 많이 나오는 거 뭐가 나오냐면 가치 갈등론이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와요. 뭐랑 유사하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포인트! 낙인 이론은 주변의 사람들이 낙인이라고 규정하는 것. 가치 갈등론에서 가치 갈등론은 특정 집단이 권력을 가진 소수 집단의 특정 계급이 규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구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게 두 가지 우리 했지요.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 자기 스스로 나중에 사람들이 야 너 전과자잖아. 네가 또 했을 거야. 네가 또 했을 거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난 일탈자야 라고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한 번 했는데 안 하려고 했지만 이 세상이 나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나의 삶은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2차, 3차 일탈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게 낙인 이론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묵자, 흑, 근주자적. 내 주변에 누구랑 내가 교제하냐에 따라서 그 교제하는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이게 바로 차별적 교제 이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탈행위 이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인트를 준다고 한다면 쌤이 아까 조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사회 병리론 요거 한 번 더 여러분들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 갈등론. 갈등론에서도 일탈행위 이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부터 다 했고요.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의 이해에서 사회 문화 중에서 사회는 끝났고요. 이제 문화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